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뉴욕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또다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재외동포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주 뉴욕 초영사관 장원삼 초영상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한 중국계 여성이 돌로 머리를 맞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르구 뉴욕시 의원이 뉴욕시 부시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에도 감염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다음 달 3일부터 발효되며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상사태 선포 시에는 주정부가 지정한 일부 병원들 혹은 병상이 10% 미만인 병원들은 비응급, 비필수 환자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들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의료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미국에 이미 오미크론이 상륙했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어제 캐나다 공영 CBC 방송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2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첫 감염 사례입니다. 이에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아직 뉴욕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으나 당장 다리 건너인 캐나다까지 다가왔다고 언급하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notification that it has arrived in Ontario, which is literally across the bridge.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국립보건원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백신을 회피하는지 알아내는 데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속에 뉴욕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부활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데이비드 촉시 뉴욕시 보건위생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뉴요커가 많은 사람이 있는 실내 환경에서는 언제나 마스크를 쓸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며 의무화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뉴욕 시민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식료품점, 소매 상점, 사무실, 건물 로비 등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촉시 국장은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때 휴가 여행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현재까지는 뉴욕시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만이 이를 퇴치하기 위한 유일하고 강력한 도구라며 뉴욕 주민들에게는 부스터샷을, 부모들에게는 5세에서 11세 사이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평균 5,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시 성인의 88%인 약 93만 명이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 중 12세에서 17세 사이 접종률은 81%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최소 1회 접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한편 오늘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함께 보육 및 조기 중재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9만여 명의 보육 프로그램 종사자와 1만 2천여 명의 조기 중재 프로그램 종사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처음으로 900명대를 돌파했던 지난 10월 11일 이후 또다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소 누그러졌던 뉴저지 주민들의 주의가 다시 각별히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기준 뉴저지주 전체 71개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또는 의심 환자로 입원한 환자는 9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불과 24시간 만에 57명이 늘은 것이며 지난 10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입원자 수입니다. 이 중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전날 밤보다 9명 증가한 193명이며 이 중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전날 밤보다 10명 증가한 99명입니다. 입원 환자 중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이번 11월의 입원율은 전달 대비 36% 증가했지만 여전히 9월 입원 환자 수보다는 14%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뉴저지주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843명을 기록했고 5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1,88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약 13%, 한 달 전보다 무려 66% 상승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 목요일 집계된 뉴저지주의 양성률은 9.23%로 바로 전날인 수요일 5.57%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 집계는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종이 발견된 가운데 나와 주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아직 오미크론 변종이 우리에게 얼마큼 위협적인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현재 뉴저지주 감염 건수의 99%를 차지하는 델타 변이와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저 접종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도 어제 몬머스 메디컬 센터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920만 명의 뉴저지 주민 중 809만 명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이 중 617만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또 이 중 123만 명 이상이 부스터샷 또는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한인회 총연합회가 대선 100일을 앞두고 재외동포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뉴욕 총육사관의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석수에 따라 기호 1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경기지사, 기호 2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호 3번에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그리고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본선 무대에 올랐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한인회 총연합회가 대선 100일을 앞두고 재외동포 투표 50만 표 달성 캠페인을 내달 1일부터 전개합니다. 그간의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의 경우 작게는 15만 표에서 크게는 35만 표로 승부가 갈렸다는 걸 감안하면 50만 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한인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세계한인회 총연합회가 지난 10월 6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이후의 첫 사업으로 각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비롯 각국 한인회와 함께 선거 참여 추진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총 2차례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힘, 선거 등록이 그 첫걸음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재외선거인 등록 홍보에 주력하고 2차 캠페인은 투표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뉴욕, 뉴저지의 대형 한인마트와 한인교회 및 성당에서 순회 접수가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번호와 한글 및 영문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국외 거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재외 선거관실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필요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엔 말소된 주민등록 번호와 최종 주소지가 필요하며,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및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늘 주 뉴욕 총영사관 장원삼 총영사의 송별회가 뉴욕 한인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경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장원삼 주 뉴욕 총영사 송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장원삼 총영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힘을 합쳐준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매우 큰 자긍심을 느낀 바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 하나가 되어서 계속 발전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존경받는 소수민족 공동체로 뿌리내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임사 중 뉴욕 한인회관의 재건축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면서 사비로 마련한 재건축 기금을 직접 뉴욕 한인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한인회관 재건축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인회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 여기 뉴욕 맨하탄 시내에 우리가 이런 터를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왔을 때 보니까 천장에서 비가 새가지고 서너 군데에다가 이 뭡니까 바켓이라고 그러니까 바켓을 놓고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찡하고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얼마 후에 보니까 뭐 바깥에 있는 창틀이 떨어져 나와서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가 그동안에 우리 1세대들께서 털을 잡아주셨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찰수인 회장님이 한인회장으로 계시는 기간 중에 이 재건축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 원로 1세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한테 구성을 해서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힘을 합치면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뉴욕 한인회에서는 장원삼 총영사에게 그의 임기 동안 한인 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지난 2019년 11월에 부임하여 2년간의 임기 기간 중 미동부 지역의 한인 사회의 코로나19 사태 극복 및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에 집중하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 이임사에서 향후 존경받는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로 한인 사회의 단결, 차세대 육성과 교육, 정치력 신장, 타 공동체와의 상생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병화 신임 뉴욕 총영사는 오는 12월 말에 뉴욕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퀸즈에서 한 남성이 중국계 여성의 머리를 돌로 내리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합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경 퀸즈의 잭슨하이츠에서 한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손에 돌을 쥔 채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려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1세 중국계 여성 퀴잉마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엘름허스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는 위독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33세 남성 에리설 페러즈로 밝혀졌으며 그가 원래 주변 이웃들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He have a lot of problems with a lot of people around here. That's why he's screaming a lot. 또한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건의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펀드미 웹사이트에 해당 사건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그녀를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I feel so guilty because she's helping me. She's helping me to sweeping, but now she faced such an accident. I feel so guilty. I feel so sad. 사건 발생 당시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아시안 증오 범죄로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 범인을 증오범죄가 아닌 1급, 2급 흉기소지죄와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에릭 애덤스가 톰 스워즈 연방 하원의원에게 뉴욕시 부시장직을 제안한 것이 거절되면서 피르구 뉴욕시원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뉴욕 3선거구의 민주당 톰 스워즈 연방하원의원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의 부시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족과 상의를 한 결과 뉴욕시와 아담스 당선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선출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아담스 당선자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톰 스워즈 의원은 언론을 통해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말로 12년간의 임기가 끝나는 20선거구의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차기 아담스 행정부의 부시장 중 한 명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터구 의원은 올해 뉴욕시장 선거 활동 기간에 다른 아시안 정치인들이 앤드류 양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다르게 아담스 당선자의 든든한 지원군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현장에 따르면 뉴욕시장은 여러 명의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에 올겨울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뉴욕 뉴저지 일원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는 거의 쌓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시 기준 북부와 서부는 지역에 따라 최대 5인치까지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뉴욕주 포킵시와 뉴저지 최북단 등은 1에서 3인치, 북부 뉴저지와 뉴욕 업스테이트 라클랜드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 등지에는 1인치 미만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H마트는 최근 퀸즈 플러싱의 루즈벨트 애비뉴와 바운스트리트 교차 지점에 위치한 중국계 대형 슈퍼마켓 뉴욕마트 빌딩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는 당초 미국계 식료품 체인점인 키푸드가 운영됐던 곳으로 지난 2010년 뉴욕마트가 인수해 영업해오다 올해 중반 문을 닫았습니다. H마트는 뉴욕마트 매장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실시한 후 매장 크기는 약 2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그로서리 및 첨가 수산물을 판매하는 동서양 식료품 코너는 물론 건강식품, 생활용품 코너 등을 갖춘 원스톱 쇼핑센터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H마트는 이번 루즈벨트 애비뉴 매장을 오픈하면 퀸즈 플러싱에서만 유니온 매장, 노던 144매장, 노던 156가 머레이 힐 매장, 구화식품 매장 등을 합쳐 모두 5개 지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렌트 전문 사이트 렌트홉이 최근 공개한 2021년 독신자 생활지수에 따르면 뉴요커의 거주비 지출 비율은 소득의 3분의 1을 훌쩍 넘긴 37%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내 스튜디오 렌트 중간 가격은 $2,450, 뉴욕시 거주 독신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79,489로 소득 대비 렌트 비율은 36.99%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이 연 $30,000에 육박하고 있어 대부분의 뉴욕시 거주 독신자들이 이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득 대비 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마이애미로 뉴욕시보다 0.25%포인트 높은 37.24%에 달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 대비 렌트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62%가 상승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의 소득 대비 렌트 비율은 30.8%로 뉴욕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코로나19 경제 피해 재난 자금 대출 EIDL 프로그램의 신청 및 이의 제기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 및 경영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EIDL, 선별 EIDL 선불금,
추가 선별금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3가지 모두 올 연말로 신청이 끝나며 특히 추가 선별 선불금의 경우 12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추가 선별 선불금은 12월 31일 이후로는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으로 다음 달 10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중간에 해가 바뀌면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2가지 프로그램은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데드라인 이후에도 재원이 남아있으면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는 이어집니다. 또 기존 신청건에 대한 재심 및 항소 요청 역시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